백군님께서는 한마디로 항일투사했습니다. 자, 예. 그냥 앞이 캄캄합디다. 눈이 그냥 여기 강 흰옷 히어로디본 거예요? 저 양반이 저 임주현 씨가 그건 확실합니다. 확실하지. 내가 뭐 이거 어릴 때 만난 얼굴 그대로. 중국에 그 장개서 이게 부하로 가는. 장계석 부하로 갔던 거 맞습니까? 응. 장개서 부하로 가. 임도현이 중국으로 간 1931년, 중국은 일본과의 전쟁이 한창이었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정부 주석이면서 육, 해, 공군의 총사령관이었던 장개석. 이런 장개석과 임도현의 만남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다시 임도현의 자필 이력서를 근거로 당시의 상황을 추적해봅니다. 이력서에 보면 당시 중이었던 임도현은 장개석과 함께 근무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 백군님께서 일단은 중국에 비상 착륙을 하지 않습니까? 예, 마적단 만나가지고 결국은 동료들을 잃고 그랬는데 그 조종사복이 보증수표가 되고 그래서 장개석이 환영을 받고 중국 최대 공군사관학교 창설 멤버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사진 중앙에 당당하게 서 있는 임도현의 모습. 당시 고위 관리급들의 모습이 담긴 이 사진은 유주시 100주년 기념 홍보책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갖게 되는 의문점이 있습니다. 당시 과연 일본에서 중국까지 무착륙 비행이 가능했을까라는 거죠. 당시 임도현은 일본 동경에서 출발해 제주를 거쳐 중국 상해로 갔는데요. 이때 임도현이 비행한 총거리는 1884km. 당시 일본의 비행 기록들이 수록된 항공 영감. 여기에 일본에서 대만까지의 비행 기록이 있는데요. 시속 335km 속도로 16시간 동안 비행한 결과 비행거리는 총 5360km였습니다. 이 기록을 근거로 산정해 볼 때 임도현의 1884km의 무착륙 비행은 충분히 가능했을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추정입니다. 1927년 민두거구가 대서양을 횡단했을 때 엔진은 223마력짜리입니다. 223마력짜리로 5815km를 횡단 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현 비행사는 일본이 보유한 기종중의 엔진이 최하가 300마력짜리고 대부분이 450마력짜리입니다. 근데 임도현 비행사가 비행한 거리가 1884km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 거리를 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취재 도중 발견한 일본의 한 잡지. 일주일에 한 번씩 일본군의 동향을 선전하는 소식지인데요. 여기에 보면 일본군이 공중 방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 얼마나 주력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항일 투쟁의 일환으로 장개석 정권이 이런 항공학교를 만들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 31년도에 다치카와 학교에서 탈출해서 상하이로 들어갔기 때문에 장개석과의 만남이 있었던 것이고, 장개석은 일본에서 항공기술을 배웠던 임도현의 경력을 인정해서 유주항공학교에 일단 거기 창설 멤버로도 참여시키고, 또 본인 또한 거기에서
또 항공 기술을 더욱더 연마했던 게 아니냐 볼 수 있죠. 그 후 장개석 뒤와 중앙군사정부에 소속돼 있던 임도현은 1934년 동지철도 수비 중 일본군에 의해 왼쪽 머리에 총상을 입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총상의 흔적이 있었을 텐데요. 얘 이리야 표적이야. 이 눈썹으로 착 거려진 거 이디 이 눈썹이 반짝 영 거려진 거 있으다. 왼쪽일 거라. 왼쪽 닮아. 아, 그게 눈에 생생히 기억나세요? 왼쪽 닮아. 죽은 방들에 등 들어 하자네야. 난 마리 쪽으로 하고 오라버니면 이쪽으로 하자는 영 아지는 왼쪽 같아 맞습니다. 예. 그냥 그거 하나에 참 확실로 못하게. 임도현의 활동에 대한 진위 논란이 일자 이를 증명하기 위해 유족들은 큰 결심을 했는데요. 바로 임도현의 무덤을 해체해 두개골의 총상 흔적을 확인하기로 한 것입니다. 법의학 전문가 등이 참여한 가운데 발굴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모습을 드러낸 임도현의 유골. 놀랍게도 두개골에서는 작은 구멍이 발견됐는데요. 이력서의 내용과 일치하는 부분이죠. 당시 조사를 담당했던 법의학 전문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제주대학교 의과대학 강현욱 교수. 당시의 기록들을 확인해 봤는데요. 그 결과 두개골 좌측 측두골 부위에 0.5에서 0.7cm가량의 천공운이 관찰됐고 그 천공운에 대한 정밀 감식은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총상일 가능성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 두개골에 그 천공흔이 하나 있었습니다. 천공운이라고 하면은 그 구멍이 관찰이 된 거죠. 총알에 의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 정도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정도입니다. 머리에 총상을 입은 임도현은 상해로 우송돼 치료를 받던 중 조선인의 밀고로 일본 영사관의 검거, 일본으로 강제 송환을 당하게 됩니다. 당시의 상황은 일본 총독부에서 내린 판결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후 임도현은 비행 탈출에 대한 죄를 묻지 않는 대신 가미가제에 준하는 특수임무 교육을 받는다는 조건부로 다시 일본 비행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장개석과 더불어 항일 활동을 펼쳤던 그가 왜 다시 일본 비행학교에 들어간 걸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큰 고문까지 잡혀다가 진짜 인내의 한계를 느끼는 고문을 하게 되니까 당신만 당하게 되면은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데 부모님까지 이렇게 정말로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좋다. 내가 가미가제에 준하는 특수임무를 수행한다는 조건부로 내가 비행학교 다시 들어가서 일본을 위해서 내가 군대 생활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선택한 일본 비행학교. 여기에서 또 하나의 논란이 생깁니다. 당시에도 가미가제가 있었을까 하는 건데요. 1935년 발행된 조선중앙일보는 당시 이와 유사한 형태의 항공전술이 있었음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임도현은 일본 비행학교에 재입교했지만 머리 부상 후유증을 핑계로 훈련을 미루다 몰래 제주로 빠져나온 후 문중일로 2번의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추록 후인 1937년은 중일전쟁이 일어난 해인데요. 추록한 임도현은 일본에 대한 적개심을 안고 다시 장개석이 있는 중국 유주항공학교로 갑니다. 이때 장개석은 유주에 있는 광서항공학교와 항저에 있는 중앙항공학교를 병합하고 전시체제로 돌입할 때였는데요. 그때 임도현은 고급 관리자로 복귀하게 되죠. 당시 일본은 진주만 공격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 전시체제에서 자신들의 항공전술을 잘 알고 있는 조종자들을 위험인물로 분류하고 동태를 시급하게 보고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임도현 역시 예외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정보망에 그 임도현 같은 인물은 당연히 포착되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네 다치카와 그 비행학교 졸업 그 한 데다가 그 비행기를 타고 탈주했던 그런 경력. 임도현이 그 비행 기술이 있고 그게
중국의 국민당 정권 쪽에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포착했기 때문에 임도현을 당연히 요주의 인물로 보았을 것입니다. 결국 중국에서 활동하던 중 혈안이 돼 있는 일본 경시청 감시망에 걸린 임도현. 그는 다시 고향 제주로 압송돼 옵니다. 그 후 제주에서 일본인의 감시하에 상살없는 감옥 생활을 하게 되죠. 망이 윤대로 지져불고 전기뜸 해불고 그냥 이제 해는 머리가 하나 터졌니 이가 쭈글쭈글 여기도 총 맞은 데가 있었니 또 이것도 삐껴나간 하고 총 맞은 데도 여러 군데 표적들이 다 있어 놨었다. 중국에서 제주도로 온 다음에는 예. 제일 어떻게 사셨습니까? 사시는 거가. 그저 감옥 생활이죠. 감옥 생활이요. 딱 지커연 사나 가도 못하고 그저 감옥 생활에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임도현의 항일 활동은 고향 제주에서도 계속됐는데요. 일본의 강제징용과 공출, 부역을 일체 거부하는 투쟁에 앞장섰다고 합니다. 그 후 고문 후유증으로 고생하던 임도현은 결국 1952년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괴롭게 사셨습니까? 아이고 그저 곤차 그저 온 삶이 아니었죠. 고생이야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저 그 정도로 살던 인간 떠버리는. 옆에 조천읍에 있는 임도현의 묘. 그의 행적에 비해 너무도 초라하게 누워 있었는데요. 그동안 임도현의 항일 활동을 알려왔지만 자료 부족이란 이유로 현재 유공자 지정조차 돼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런 분이 정말 이 제주도에 있었다는 것을 꼭 알림으로써 저희 가족의 명예도 있지만은 저희 백부님의 그 활동에 대한 어떤 대가성, 명예를 다시 한번 찾아주고 싶은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 중국에서 활동했던 항일운동가들 경우에는 관련 기록들이 잘 남아있질 않습니다. 당시 중국 국민당과 결합된 항일운동일지라도 상당히 혁혁한 그런 일들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게 좀 아쉽죠. 좀 더 자료들을 보강하고 많은 분들 그 의견을 좀 참고해서 새롭게 밝혀내고 특히 독립유공자를 선정하는데 많은 그 심혈을 우리 기울여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잊혀진 항일조종사 임도현. 하지만 80여 년 전 그의 항일 활동에 대한 기억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항일 활동에 장애가 된다며 혈혈단신으로 죽음을 무릅쓰고 펼친 그의 항일 투쟁. 그런 그의 항일 투쟁이 역사 속에서 퇴색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